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우입니다. 오늘은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Q&A 세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재보험과 임차자 배상 책임 담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을 하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어야 보상을 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화재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방화 아니면 다 보상이 되죠. 예. 보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가 좀 비싸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책임이 있느냐, 보상을 하는 부분들. 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방화가 아니면 다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라는 부분들이죠. 통상적으로 보면 한 건물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보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물 주인이 보험 가입하는 부분들 하나가 있죠. 또 하나는 임차인들이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또는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하는 증권이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책임은 건물 원상복구의 의미는 뭡니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 의무와 철거권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임차인에게 있더라 책임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도 제가 두 가지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한 2층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는 건물 주인은 건물 주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를 하겠죠.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 의무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그 권리를 건물 주인은 보험회사에 주어버립니다. 그 부분들이 대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위권. 이 대위권을 가지고 보험회사에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이 대위권, 약관에 있는 내용은 대위권이죠. 이 대위권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임차인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잠깐 대위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건물 주인이 가지는 권리를 보험회사에 주는 부분들을 대위권이라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부분, 2번은 참고로 하시는 부분들이고, 오늘 우리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3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 우리가 대부분 음식점, PC방 또 이런 부분들은 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은 내게 아니지만 내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 주인을 위해서, 건물 주인이 타인이죠.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로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많이 하죠. 임차자 배상 책임은 책임이 있어야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화재보험, 화재가 나면 다 보상을 받는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대위권을 포기를 하죠. 그래서 구상을 청구를 안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화재보험이라든지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번은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는 대위권을 청구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을 못하게 되면 구상도 청구를 못한다는 부분들이죠.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인 부분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보험 미가입 시 비례보상이 되나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2층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1층, 3층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임차한 2층만 야무지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비례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내용입니다. 예, 상품 개요는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 상품 개요. 예,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부동산이 망가짐으로써 부동산에 가지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예, 임대인, 건물 주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배상 책임의 보장 내용이면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을 해주는 부분들,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유익한 비용,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리고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그리고 공탁보증보험료, 이건 다 보장이 되는 부분들,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다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의 중대한 과실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자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냉난방 장치, 습도 조절 장치, 이런 장치에서 전기, 물 또는 내용물이 누출 혹은 넘쳐 흘러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문, 창, 통문 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새어든 눈,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는 이런 부분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우리 좀 들어오시면 도장을 좀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손해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질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입니다.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은 배상 책임보험에서 유일하게 비례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의 비례보상 내용이 있죠.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가 임차한 부분들을 100% 보험 가액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례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례보상이라는 것은 가입률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화재보험은 주택 일반 공작 물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택 일반 물건을 임차를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방식이 이렇습니다. 보험 가액의 80% 이상, 보험 가액이 1억이라 가정을 했을 때 8천만 원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 손액 전액을 보상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80% 미만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험금을 계산을 하죠. 아까 1억짜리인데 4천만 원을 보험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손해액이 1천만 원이고 보험 가입금이 4천만 원이다. 1억짜리인데 분모수는 80% 인정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8천분의 4천이기 때문에 50%만 보험 가입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손해액이 1천만 원이면 500만 원만 지급을 해준다는 부분들. 주택 일반 물건의 계산 방식입니다. 공작 물건은 조금 다릅니다. 위에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보험 가액이 같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1억인 경우, 1억인 경우 가액의 80%만 없을 뿐이지 동일하죠. 아까 이 앞에는 80%가 있었는데 80%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인 경우에는 1억 이상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액이 전액 보상이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1억 미만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틀립니다. 80% 개념이 없죠. 그래서 1억짜리인데 똑같이 아까처럼 4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손해액이 1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1억 불에 4천만 원이죠. 그럼 40%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주택 일반인 경우에 똑같이 보험 가액이 1억이고 4천만 원 가입했을 때는 500만 원을 지급을 받았는데 공작 물건인 경우에는 40%, 400만 원만 지급을 받는다는 부분들입니다.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사고 나서 보험금 지급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단독 주택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 중인 홍 씨는 보험가액, 보험회사 기준의 보험가액, 시가를 5천만 원짜리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가액은 3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으로. 손해가 1천만 원 발생을 했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공장에 주택이 아니고 뭐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했다 가정해서 케이스 1을 제가 보험금이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를 제가 따져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보험가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가입률은 80% 개념이 없기 때문에 60%죠. 그럼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60%. 60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실질 보험금 지급 사례죠. 내용이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 5천만 원이지만 80% 인정을 한다. 그래서 분모는 4천만 원. 맞죠?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가입률은 75%.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50만 원이 보험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 1을 추가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차이가 있더라. 80%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은 화재 보험과 가입 서류는 동일합니다. 가입자 인적 사항이 있어야 되고 법인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화재나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이 속해 있는 소재지 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재지를 꼭 주셔야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설 소유자, 일상 배상 책임 보험, 급배수 누출 손해, 요 세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철연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 일반 보험 정석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반 보험 설계 지원 시스템입니다. 개발 취지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문의 태도입니다. 보험 인수가 되는지, 설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보험 계약 인수는 주위에 계신 설계사분들에게 하기를 권고해 드렸고, 설계는 저희들이 무료로 좀 계속 해드리고 있었죠. 저도 저 나름의 본연의 업무가 있죠. 처리에 좀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정의 순수를 받자 해서 설계 지원 시스템이 개발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설계 지원 팔로우를 보면 설계 지원 요청서를 저희 사무실에 톡이라든지 문자, 팩스로 보내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보험사 전산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설계사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앞자리, 어떤 회사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하죠.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로그인을 해서 일반 보험 설계를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교 현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군데 정도 보험회사 설계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험사 전부 로그인 가능한데 주로 하는 회사가 있죠. 메리츠, 삼성, 현대, KBDB를 주로 설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청약서는 해당 설계사분 사무실에서 청약서를 출력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설계 지원된 내용들을 저희들은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설계금액 보험료죠. 10만 원 이하면 3,000원. 그리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만 원. 100만 원 초과 보험료 500만 원 이하면 2만 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면 5만 원. 1000만 원 초과 보험료면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URL 주소창을 우리 설계사분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하죠. 금액과 같이. 그러면 금액에 개인정보 전체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창이 뜨죠.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결제가 되면 처리가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부득이 소정의 설계 수수료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국에 계신 50만 설계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